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당시 전달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위터에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향후 비핵화 줄다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친서 뭐 이런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7월 6일자로 보냈고요. 영문 한 장, 한글 한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 각하라는 말로 사용해서 친서가 시작이 됐는데 모두 4단락으로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과 공동성명은 뜻깊은 여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적이고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미 사이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두 정상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 독특한 방식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미 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두 사람의 상봉을 앞당겨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후속 협상 그리고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새로운 미래 이 정도의 표현만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상들끼리 주고받은 이 친서 전문 자체를 이렇게 트위터에 공개하는 거 이례적인 거죠? 네. 이례적이죠. 사실 친서라는 것은 정상 간에 직접 전달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간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급했나 봅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잘 대접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대화 진전될 수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라. 그런 차원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외교 결례를 깨고 친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공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만 봤을 땐 뭐 전형적인 외교 친서 뭐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인 것 같은데 자, 북한이 위해 협상 실무회담에서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사실상 바람을 맞은 꼴이 됐는데 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공개했을까요? 바람 맞아서 좀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이 협상이 잘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에 갔는데 그 뒤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당장 어제 있었던 유해성한 협상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는지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넓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친서를 공개했고 그 친서의 내용을 보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일종의 아첨 같은 걸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비핵화하지 않으면은 재미없다 이런 식의 경고성 메시지도 그 안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서를 쓴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방북 당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주지 않았는데 비핵화 언급은 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거 어떤 의도로 쓰인 친서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친서의 내용에 담긴 북한의 메시지는 아마 그 독특한 방식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의 신뢰를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 지금 비핵화 협상 과정이 독특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냐? 자신들이 비핵화 선행 조치가 없더라도 신뢰 구축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궤변을 그대로 아마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살짝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북한이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비핵화의 그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정상회담에 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면은 비핵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표현에 대한 그 함의를 모르고 억셉트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신뢰성 있는 비핵화 선행 조치보다는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것이 비핵화의 지름길이다.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공개했는데 북한 입장에선 특별히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약간 체면이 손상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높여줬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나중에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외교적 관례를 깨는 모렴치한 미국이다. 그런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됐을 때는 빌미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싱가포르 회담이 6월 12일 날 있었으니까 한 달하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요,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 진척 뭐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잠시 보시죠.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a very much different situation than it has in the past. We both want to do something. We both are going to do something, and we have developed a very special bond. So people are going to be very impressed. People are going to be very happy,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a very big and very dangerous problem for the world. And this is going to lead to more and more and more. And it's an honor to be with you. Very great honor. Thank you. Thank you to all of your representatives very much. 싱가포르 회담 공동 성명에 적시된 내용이 바로 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군 유해 송환 문제는 좀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어제 회담이 불발되면서 북한이 15일 장성급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미룬 15일로 미룬 데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해 송환 규모, 비용 문제에 대해서 양측 입장 차가 좀 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보낸 그 유해 송환용 나무 상자 100여 개는 지금 판문점에 이미 도착해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달부터 지금 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군 유해 송환되기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부터인데 2005년까지 한 334구 정도가 송환이 됐습니다. 그때 보통 한 구당 미국에서 한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900만 원 정도를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 지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번에 지금 유해 송환 법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유해 송환의 규모, 그리고 그 비용을 둘러싸고 마쿠에서 계속 지금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한 200구 정도를 이제 송환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반면 북한에서는 일단 한 50구 정도 안팎으로 해서 좀 하자, 이 부분에서 규모의 이견이 계속해서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15일 열릴 유엔사 그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 측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좀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날 15일 회담이 지나 봐야 이 유해 송환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그날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신 사실 신범철 박사님께서도 계속 경계해야 되는 게 북한의 살라미 전술이다 했는데, 사실 유해 송환 문제를 가지고도 살라미 전술을 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제 이 회의에는 불참을 해놓고 일요일인 15일 날 갑자기 장성급 회담하자, 또 끈은 안 놓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이제 뭐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연해야 될 때 일단 우리 측의 제안을 거부한 다음에 밀어서 개최하는 거죠.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격을 격상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미 측이 뭐 영관급을 제안했으니까 장성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거죠. 사실은 지금 유해 송환 문제로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 쓰는 그런 살라미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요. 뭐 유엔사 장성급 회담은 그 과거에 90년대에 이것을 통해서 유해 문제를 갖다가 나눈 적이,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북한이 종전 선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유엔사 장성급 회담은 어떻게 보면은 정전 체제의 일부로서 일종의 부작용으로 생긴 거거든요.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를 한국 측 장성을 임명하니까 북한이 그걸 깨고 새롭게 만든 채널이 유엔사 장성급 회담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다목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미국 측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4시간 기다리고 또 먼저 연락을 했더니 그제서야 역제안을 받았단 말입니다. 미국은 일단은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뭐 미국의 속내는 어떨까요? 뭐 속으로야 불편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대화의 늪 또는 대화의 덫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를 갖다가 어느 저 선까지는 끌고 가려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자기의 중간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실무진은 대통령의 뜻을 보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요구도 계속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싱가포르 회담 2월 12일 날 있었는데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비핵화 협상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북한의 노동신문 영문 사설에서 어제 핵무력 건설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영문사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부분을 새로운 이제 정책 노선으로 그렇죠. 채택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이른바 핵무력 건설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네. 처음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력을 언급했다는 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사실 북한은 계속 지금 종전 선언을 먼저 하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벼랑 끝 전술, 즉 좀 체제 보장 안전 조치를 먼저 받아내려고 이런 조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된 실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북한의 벼랑끝 전술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북한이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 그것은 우리 국민 5,200만을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벼랑끝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점을 알면서 이 대화 전국을 지켜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시연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협상에서 사실 밀고 당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를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4.27 판문점 선언 기념하는 공모전이 열렸는데 좀 다소 편향적인 이런 작품들이 선정이 됐다면서요? 상을 받았다면서요? 예, 지난 7일 이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서울시가 이제 장소를 임대해줘서 열린 그런 행사인데 주관한 단체가 평화이음,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등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고상을 받은 영상에 통일한국은 핵보유국이라는 4분짜리 영상, 이 중학생 2명이 만든 건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들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에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어떤 좀 미국과 한국을 비판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작품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런저런 좀 지금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상을 줬을 때는 심사위원도 약간은 저런 생각에 이제 동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되는 게 우려가 돼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대화 정국에서 크게 두 가지 논리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통일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지 않느냐 그런 환상과 예. 다른 하나는 남북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은 북한 핵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거짓인데요. 네. 예.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면 우리에게 핵 위협으로 맞습니다. 가해지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공모전에서 신 박사님께서- 상을 드릴 예. 때도 좀 그런 인식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한 뒤에 좀 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청 안에서 또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범철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